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한 채,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는 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벽이 어떻게 허물어지고 차가운 겨울이 어떻게 따뜻한 봄으로 변해가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 새벽 5시, 은지는 이미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살 며느리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치고 빗자루가 마른 나뭇잎을 쓸어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습니다. 오늘도 또 은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위험 있는 그 소리의 주인을 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벌써 일어났구나. 그런데 빗자루 소리가 너무 크다. 미소가 깰라. 죄송합니다, 어머님. 은지는 빗자루를 더욱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70평생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남편을 일찍 여인 후에도 혼자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는 자신만의 철칙이 있었고 며느리 역시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 말하는 건데 아직도 우리 집 살림살이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에게는 부족한 며느리였나 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오늘만큼은 시어머님께 인정받아보자. 현관문이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38살의 수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네? 수연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 음식 준비해야 해서.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연이 대청마루에 앉아 계신 정희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수연아, 너는 좀 더 자도 되는데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들을 향할 때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사 준비 도와드려야죠. 수현은 부엌으로 가서 은지를 도왔지만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가 게을러 보일까봐, 그렇다고 아내를 너무 챙기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까봐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소는 아직 안 일어났나?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 숙제 때문에 늦게 잤어요.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편하게 산다. 우리 때는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지는 칼질하는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제사 음식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정성껏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도라지 나물, 색깔이 좀 어둡다.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나무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 은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야겠구나.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때 미소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9살 미소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느끼면서도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미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미소, 잘 잤니? 네.
엄마가 만든 음식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일어났어요. 미소의 순수한 말에 은지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소야, 할머니랑 같이 제사상 차리자. 할머니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들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봐야겠다. 은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내내 할머니의 작은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위치가 틀렸다. 저건 너무 많이 올렸다. 절하는 자세가 어색하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고 할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양쪽의 마음을 다 알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에도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어깨를 스치자 호련히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한편 정희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마음을 왜 모를까? 할머니 역시 속으로는 은지를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두 여자. 그들 사이의 벽은 오늘도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해와 고립. 며칠 후 미소의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지만 아침부터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미소야, 빨리 준비해. 은지가 미소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시는 거죠? 미소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가실 거야. 정희 할머니는 옷을 차려입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발표회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오늘 신앙송을 해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소는 무용을 춰요. 정희 할머니도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른 할머니가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참 젊고 예쁘시네요. 미소 엄마시죠? 네, 그렇습니다. 은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해 보여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며느리들이 예의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은지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소의 무용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고 나온 미소는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족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이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은지가 실수로 할머니의 핸드백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은지가 급히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정말 조심성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든 아니든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야? 수연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실수일 수 있잖아요. 은지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수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항상 그렇게 덮어주니까 며느리가 정신을 못 차리지. 길 위에서 벌어진 언성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고 미소는 무서워서 아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각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혼자 밥상을 차렸지만 식구들을 부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미소야, 밥 먹자. 은지가 미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한테 화내세요?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밤 은지는 홀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부족한 며느리일까? 한편 정희 할머니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며느리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싶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앞서서 사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 아이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나를 이해해주면. 수현은 침실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른 생각을 하며 잠들지 못하는 가족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북어국을 끓이고 김치도 새로 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로 말했습니다. 이 국, 간이 짜다.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까요? 됐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은지의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은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연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미소는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멀어진 가족들이었습니다. 작은 균열. 어느 날 오후 미소가 학교에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미소가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우리 가족 그림이구나. 정말 예쁘게 그렸다. 은지가 미소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소는 그림을 들고 정희 할머니가 계신 대청마루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림 그렸어요. 정희 할머니는 독서 안경을 쓰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에서 할머니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죠? 우리 모두 행복한 모습이에요. 미소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미소가 화가가 될 수 있겠어.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웃는 모습으로 그렸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사이좋으니까요. 미소의 순진한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가족이 사이좋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 미소야,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니? 할머니. 엄마가 매일 할머니 생각하면서 요리해요. 어제도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김치찌개에 두부도 넣고 파도 많이 넣었어요. 할머니는 미소의 말을 들으며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생각하며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엄마가 가끔 혼자서 울어요.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울어? 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이유를 사실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유난히 은지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가족 모두의 밥그릇에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고 김치찌개에서 가장 좋은 고기 조각을 할머니 그릇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님, 김치찌개가 너무 맵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다. 적당하다. 할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간소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우연히 은지가 미소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소야, 이 글자는 이렇게 써야 해. 은지가 연필을 잡고 천천히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글씨가 정말 예뻐요. 미소가 감탄했습니다. 엄마도 미소만 할 때 할머니께 배웠거든. 우리 할머니는 서예도 잘하시고 요리도 정말 잘하셔. 할머니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곤히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은지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수연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든든하게 해주려고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은지는 수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미소를 위한 도시락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흰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몸은 괜찮니?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던데.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몸을 걱정해 주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럼, 좋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의 씨앗. 며칠 후, 은지가 감기에 걸려 몸살을 앓게 됐습니다. 고열로 인해 일어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자. 수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집에서 쉬면 나을 거야. 은지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요? 미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 앞을 몇 번 지나다녔습니다. 들어가서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밥상을 차려놓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점심은 어떻게 하지? 할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아니다.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은지 옆에 있어라.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하던 일이었지만 며느리가 온 후로는 거의 부엌 일을 맡기지 않았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쌀을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소화가 잘 되도록 야채도 잘게 다져 넣었습니다. 죽이 다 끓자 할머니는 그릇에 담아 은지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은지야, 어머님? 은지가 놀라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아니다, 누워있어.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죽 끓여왔으니까 조금 먹어봐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죽을 끓여주시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일으켜 앉히고 죽을 떠주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은지는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이 끓여주신 죽을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은지의 이마에 손을 올려봤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구나. 약은 먹었니? 네. 수연이가 사다 줬어요. 그래도 며칠은 푹 쉬어야 할 것 같다.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미소 도시락이나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은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라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핀잔을 들었는데 이제는 쉬라고 말씀해 주시다니.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픈데 무슨 소리야.
나도 한때는 이 집 살림을 다 맡아서 했다. 며칠 정도는 문제없어. 그날 오후 할머니는 정말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미소의 간식을 준비해주고 저녁 준비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부엌에 서니 예전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소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아프니까 할머니가 대신하는 거야. 엄마는 언제 나아요? 곧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미소는 할머니가 만든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리도 정말 맛있어요. 엄마 요리랑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니? 할머니 요리에는 옛날 맛이 나요. 따뜻하고 포근한 맛이요. 할머니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표현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녁 후 할머니는 다시 은지의 방으로 죽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은지가 미안해했습니다. 번거로울 게 뭐가 있어. 가족인데. 할머니의 말에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 엄하게 했나? 은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거라는 걸 알아요. 너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젊을 때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의 습관으로 너에게도 엄하게 했나 봐. 은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서 고집만 세졌나 봐. 너같이 좋은 며느리를 두고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해요. 어머님도 수연이도 미소도 모두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알고 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구나.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도 방에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습니다. 은지가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온 날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지는 정말 어리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물어지는 벽, 은지가 낳은 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매서운 지적 대신 조용한 조언을 해주었고 은지는 더욱 마음을 열고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부엌에서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같이 시장에 가볼까? 네, 시장에요?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를 직접 골라야겠어. 너도 김장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고. 은지는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시장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는 은지에게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추는 이렇게 뿌리 부분을 봐야 해. 너무 두꺼우면 질기거든. 할머니가 배추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군요. 그동안 몰랐어요. 처음엔 다 모르는 게 당연해. 나도 시집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두 사람은 이것저것 장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20살에 시집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밥도 제대로 못 지었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께서도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혼나기도 참 많이 났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도 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은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자신과 같은 새내기 며느리였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함께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에게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젓갈은 이 정도가 적당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으면 맛이 안 나거든. 네, 잘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배추 절일 때는 소금을 이렇게. 우리 집 김치는 3대째 이 방법으로 담그는 거야.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문의 비법을 자신에게 전수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뭘 감사해. 이제 네가 우리 집 김치 맛을 이어가야지. 김장을 하는 동안 수연과 미소도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같이 김치 담그니까 더 재미있어요. 미소가 즐겁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미소도 잘 도와주고 있어. 할머니가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할머니와 은지는 뿌듯한 마음으로 완성된 김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익었어. 맛도 좋을 것 같고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특별한 메뉴가 올랐습니다. 갓 담근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수연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랑 엄마가 같이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미소가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 김치는 은지가 담그는 거야.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은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라. 기쁜 일인데. 할머니가 은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미안한 건 미안한 거야. 나도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생겼나 봐. 네가 완벽하기를 바랐던 것 같아. 어머님께서는 저를 좋은 며느리로 만들어주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며느리였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 실수하게 되고. 아니야, 너는 정말 잘했어. 내가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미 가족이잖아.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7년 동안 쌓였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가족의 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한 사랑.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미소는 중학생이 되었고 할머니는 75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은지 사이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할머니는 마당에서 꽃밭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은지가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너도 앉아서 쉬어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기른 장미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장미꽃들 정말 예뻐요. 그래? 너를 생각하며 기른 거야.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요? 처음에는 가시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고. 너처럼 말이야. 은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은지야,
내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알지? 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그때 미소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미소, 어서 와라.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미소가 1등을. 네.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썼어요.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와 엄마라고 썼어요. 할머니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소야, 그 글 할머니한테도 들려줄래? 할머니가 부탁했습니다. 미소는 가방에서 원고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우리 가족의 사랑 이야기. 우리 할머니와 엄마는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고, 엄마는 할머니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소의 글을 들으며 할머니와 은지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할머니와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사이좋은 할머니와 며느리입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딸처럼 사랑하시고 엄마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저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글 읽기가 끝나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소야, 정말 잘 썼다. 할머니가 너무 감동받았어.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사랑하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저녁 식사 시간. 수연이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가족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은지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뿌듯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에요. 특히 어머니와 은지가 든든하게 뒷바라지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뭘 그런 말을. 은지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일이지. 서로 도와주고 사랑했으니까. 그날 밤 할머니는 은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금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귀한 것을. 이건 시할머니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주는 거고. 정말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진짜 며느리니까. 아니, 진짜 딸이니까. 은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정한 모녀지간의 포옹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또 몇 년이 흘러 미소의 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미소야, 정말 자랑스럽다. 수연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우리 참 멀리 왔다. 네, 어머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나도야. 네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집에 도착해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고 은지는 40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미소가 할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엄마를 보고 배웠으니까 걱정 없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고 있잖아. 그리고 할머니와 엄마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은지가 미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가족의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할머니와 엄마처럼요? 그래. 할머니와 엄마처럼.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할머니와 은지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심은 장미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으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 뭐예요? 너를 며느리로 맡게 된 거야. 진짜 딸을 얻은 거야. 어머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어머님을 만나서 진짜 어머니를 얻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에서는 수영과 미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우리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랑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저물어가는 석양 속에서 두 여성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정한 모녀가 된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사랑, 이해와 용서의 힘, 그리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인연이지만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만들어집니다. 할머니와 은지처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할머니와 은지 같은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